부산 자갈치 시장 뒤편 좁은 골목 사이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인의 한정식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 70세 한미선이 새벽 4시부터 불 앞에 서 있었어요. 휴, 오늘도 시작이네. 미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이 작은 한정식당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주방 보조로 일하는 순자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르며 들어왔어요. 미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습관은 안 바뀌네. 손님들이 우리 음식 기다리는데 늦을 수 없잖아. 미선의 손은 여전히 빨랐어요.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직접 담근 양념장으로 나물을 무치고 정성스럽게 생선을 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만의 비법이었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가 고등학생일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미선은 혼자였습니다. 엄마, 나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해? 어린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했어요. 그때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날부터 미선은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이 부르터서 반창고를 붙이고도 일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이뤄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그 결과 미선인의 한정식은 부산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연예인들도 찾아오고 관광객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미선의 요리 실력은 부산시에서도 인정받아 무형문화재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순자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거든요. 게다가 미선의 당뇨병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서 있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이 가게가 내 인생 전부인데. 미선은 애써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가게 임대료도 올랐습니다. 70세가 된 몸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한 거예요. 어머, 민호야.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하고.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수영이가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찾아뵐게요. 며느리 수영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수영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수영이가? 네. 어머니 요리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요. 미선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 주말 민호와 수영이 정말로 찾아왔어요. 수영은 예쁜 꽃다발과 값비싸 보이는 건강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수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미선은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 이런 거 사올 필요 없는데. 돈 아까워라.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 혈당 관리 잘하고 계세요? 수영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선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수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가? 그냥 옛날부터 하던 방식인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전통 요리법을 후손들에게 꼭 전해줘야 하는데. 수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미선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 수영이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안부를 물었고 가게 일도 도와줬습니다. 미선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영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에요. 며칠 전 수영은 푸드 블로거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수영아, 너 시어머니 가게 있는 자갈치 일대가 K푸드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는 얘기 들었어? 그 순간 수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의 40년 된 한정식당과 그 부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전통 레시피들. 이건 기회야. 놓칠 수 없어. 수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미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미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들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화면에는 방금 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자갈치 일대 K푸드 관광특구 지정 확정.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 아직 언론에 안 나간 정보니까 조용히 해. 메시지를 보낸 건 수영의 대학 동기였어요. 지금은 시청 관광과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건 완전 대박이야. 수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정식당이 있는 그 땅이 곧 금덩어리가 될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 소유였다는 점이었습니다. 70세가 된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수영은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 왜? 민호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어요. 하지만 수영은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수영은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여보, 들어봐.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어.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머니 가게 있는 자갈치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대. 땅값이 몇 배로 뛸 거야. 그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넥타이를 풀던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진짜야? 내 대학 동기가 시청에서 일하는데 확실한 정보야. 아직 발표 안 났지만 이미 결정 났다고. 수영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게 어머니 거라는 점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해. 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무언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인데. 바보야. 나는 어머니를 해치자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면서 그 재산도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 수영이 민호 옆에 앉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고 가게 운영도 힘드시잖아.
우리가 효도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민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그도 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걱정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여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우리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 거야? 수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니, 탐욕이 묻어났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날부터 수영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명절에나 겨우 연락하던 것이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니? 미선이 의아해했지만 수영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요.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미선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비싼 건강식품과 과일을 사들고 왔죠. 어머니, 이거 관절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아이고, 돈 아까운데. 괜찮다고 했잖니.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수영은 정성스럽게 미선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그러면서 슬쩍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가게는 어때요?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던데. 그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예전만 못해. 미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수영은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인생이니까.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그날부터 정말로 민호와 수영이 가게에 자주 나타났어요. 설거지도 하고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미선은 감동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효도를 봤다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영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머니, 이 양념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하던 방식이야. 별거 없어? 아니에요. 이런 비법은 꼭 기록해놔야 해요. 나중에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하잖아요. 수영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미선은 쑥스러워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요리법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수영은 시어머니의 모든 요리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비밀 양념장 제조법부터 특제 육수 끓이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영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준비 끝났어. 타이밍만 잡으면 돼. 무슨 타이밍?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타이밍 말이야. 민호가 움찔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머니가 의심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야지. 어머니가 먼저 힘들다고 하시게 만들어야 해. 수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미선이 가게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며 잠시 앉아 있었는데 마침 수영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수영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머니, 이러면 안 돼요. 혼자서 이 무거운 일을 다 하시려니까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아니에요. 정말 걱정되어요. 수영이 미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미선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드디어 나왔어요.
수영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민호랑 저랑 진작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걱정되는데요. 수영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간절함처럼 들렸습니다. 미선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사실 혼자 있으면 외롭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 가게는 어떻게 해?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잠시 휴업하셔도 되고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70세의 외로운 노인에게는 가족의 따뜻함이 더 간절했어요. 결국 미선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선의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한정식당과 그 땅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선이 펜을 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수영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미선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변호사가 인사를 건네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 평생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미선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수영이 미선의 팔을 정다히 붙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미선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오후 수영은 미선을 한정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를 정리해야겠어요. 정리라니? 무슨 소리야? 미선이 깜짝 놀랐어요. 가게를 넘겨준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잠시 휴업하고 나중에 다시 여시면 되죠. 수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해? 40년 동안 오던 사람들인데.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손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미선은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이미 서류에 사인을 한 후였습니다. 그 주에 정말로 미선인의 한정식이 문을 닫았어요. 휴업이라는 종이가 유리문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언제 다시 여시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쉬는 거예요. 곧 다시 열게요. 미선은 애써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주방 보조로 일하던 순자 아줌마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장님, 저는 어떻게 하죠? 20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미안해, 순자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함께 일한 직원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한편 수영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40년간 비밀로 간직해온 모든 레시피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특제 양념장 만드는 법부터 육수 우리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적어뒀어요. 이제 내 거야. 수영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레시피들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거든요. 며칠 후 미선은 아들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들은 대부분 창고에 맡겼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수영이 안내해준 방은 깔끔했지만 작았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이 정도면 충분해. 미선은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손님용 방보다도 작은 것 같았거든요. 첫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민호가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었어요. 미선은 감동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후 수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 미안해.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를 크게 틀었나 보네. 미선이 당황하며 리모컨을 만졌어요. 전에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거실에 너무 오래 계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어디 가서 있으라는 소리야? 방에 계시면 되잖아요. 수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며칠 전까지 다정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이상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온 마당에 불평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미선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몇 번 했는데 수영이 갑자기 달려왔어요. 어머니, 기침하시는 거 봐요. 이거 그냥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다. 환절기라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폐렴이라도 되면 어떻게 해요? 수영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선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하지만 수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은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곳이 많아요. 거기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순간 미선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혹시 요양원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고급 실버타운 같은 곳 말이에요. 수영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선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선은 잠들 수 없었어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가족의 사랑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둠 속에서 미선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배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영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을 파고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또 거실에 계세요? 수영이 화장을 지우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 미안해. 방에 있기가 답답해서. 미선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퇴근하고 나서 좀 쉬고 싶어요. 수영의 말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알았어. 방에 들어가 있을게.
미선이 터덜터덜 방으로 향했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혀를 찼어요. 정말 거슬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혀. 하지만 겉으로는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였어요. 잠시 후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좀 피곤하시나 봐. 수영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민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40년 동안 자신의 성지였던 한정식당이 그리웠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국물 끓이던 부엌이,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모든 게 그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선이 부엌에서 간단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수영이 벌떡 달려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침에 미역국 좀 끓이려고. 안 돼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시면 안 돼요. 수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미선은 깜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안 돼? 가스레인지 위험하잖아요. 깜빡하고 불 끄는 걸 잊으시면 어떻게 해요? 수영이 미선의 손에서 국자를 빼앗았어요. 그 순간 미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40년 동안 불 앞에서 살아온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영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미선은 부엌 출입도 금지되었어요. 어머니, 부엌은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수영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좀 봐. 민호가 다가오자 수영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실버타운 프리미엄이라는 곳인데 시설이 정말 좋아. 호텔 같아. 화면에는 마치 리조트 같은 고급 요양원 사진이 떠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 찾아봐? 어머니 때문이야.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 수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제도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잖아. 만약 불이라도 났으면 어떻게 해?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민호가 망설였어요.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야. 완전히 달라.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수영이 계속 설득했어요. 게다가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을 거야. 민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어머니한테 좋은 거야? 당연하지. 저희도 안심되고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고. 수영의 눈이 빛났어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도에서 수영과 민호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실버타운. 어머니. 안전.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수영이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래요? 건강검진? 네. 종합검진인데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수영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미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 예방이 중요해요. 미리미리 체크해 봐야죠. 수영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가보자. 미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건강검진이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함정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수영은 친정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엄마, 거의 다 됐어. 정말? 그 할머니가 순순히 나가겠다고 해? 아직 모르지. 하지만 방법이 있어. 수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떤 방법? 내일 실버타운에 데려갈 거야. 건강검진이라고 속여서.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해? 안 들켜. 이미 입소 서류도 다 준비했어. 수영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미 민호 명의로 사인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그럼 내 칠순잔치 때는 시원하겠네? 당연하지. 제주도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해줄게. 모녀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순간 미선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대화를 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주도? 칠순잔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을 버리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어요. 미선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40년간 믿고 살아온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미선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미선은 한치의 잠도 자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는 말에 속아서 차에 탔는데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실버타운 프리미엄이라는 금빛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디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시설 구경만. 수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더욱 섬뜩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어. 미선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요양원 직원들이 나와서 그녀를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싫어. 나는 안 들어가. 미선이 발버둥 쳤지만 70세의 몸으로는 힘이 부족했어요. 상담실에서 미선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책상 위에 이미 완성된 입소 계약서가 놓여 있었거든요. 민호의 서명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민호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거든요. 민호야, 엄마 버리는 거야? 정말로? 미선의 절규가 상담실을 울렸어요. 4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영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미선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미선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요양원에 남겨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한편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 드디어 시원하다. 수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여보, 오늘 저녁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 들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양심이 찔려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하지만 수영은 상관없었어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수영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미선의 전통 레시피를 이용해서 할머니의 맛,
수영 키친이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런칭한 거예요. 이건 완전 대박이야. 수영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흥분했어요. 벌써 가맹점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한정식당 부지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 돈으로 강남 펜트하우스를 샀고 외제차도 뽑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벤츠 최신형이야. 이렇게 돈을 써도 괜찮을까?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수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곧 관광특구 지정되면 땅값이 몇 배로 뛸 거야. 이건 투자야, 투자. 수영은 매일같이 명품 쇼핑을 했어요. 백화점 VIP실에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SNS에 올렸어요. 오늘의 쇼핑 전리품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성공한 여자. 남편이 사준 깜짝 선물 해시태그 샤넬 해시태그 사랑 해시태그 감사. 팔로워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와, 진짜 부럽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성공하셨네요. 수영은 그런 댓글들을 보며 우쭐했어요. 더 큰 사치가 시작되었어요. 수영의 친정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제주도에서 칠순잔치 해드릴게. 정말? 우리 딸이 효녀네. 수영의 어머니가 기뻐했어요.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빌렸어요.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수영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수영은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 축하해요.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제주도. 사진 속에는 화려한 잔치상과 행복해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민호도 장모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순잔치가 열린 날은 언제였을까요? 미선을 요양원에 버리고 간 지 불과 이틀 후였어요. 요양원에서 미선은 혼자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연락이라도 할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입소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들이 데려다 놨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아,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딸이 데려다 놨거든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나 봐요, 우리가.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말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40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웠는데 한편 수영의 사치는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해외여행이었어요. 유럽 3주 패키지 여행을 떠났거든요. 여보,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했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걱정 마.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수영이 민호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파리, 로마, 런던을 돌아다니며 최고급 호텔에서 묵고 명품 쇼핑을 했어요. 매일 SNS에는 화려한 여행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파리의 아침, 해시태그 유럽 여행,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여유. 로마에서의 낭만적인 저녁 해시태그 미슐랭, 해시태그 럭셔리. 수영은 몰랐어요. 자신이 올리는 모든 사진과 글이 훗날 자신을 파멸시킬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3주 동안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수영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번에는 민호의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거든요.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수영은 우쭐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거짓말이었어요. 빼앗은 거였는데 마치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불과 3개월 만에 미선이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수영의 무분별한 소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SNS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미선이 복수를 시작할 때 이 모든 기록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 수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선은 요양원에서 매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직감이었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의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들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도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고 있는 거예요.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설 관리를 맡고 있어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선을 보는 그의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혹시 예전에 자갈치 시장에서 한정식집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 말에 미선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예요. 20년 전에 조리학과 다니던 김태준이요. 순간 미선의 머릿속에 한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항상 배고파하던 말랐던 청년. 아르바이트비도 없어서 끼니를 걸러가며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설마 그 태준이? 네, 맞아요. 정말 사장님이시네요. 태준이 감격에 겨워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20년 전을 떠올려 보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 태준은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학비를 벌어야 했죠.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주 굶었어요.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미선의 한정식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학생, 왜 그렇게 서 있어? 들어와. 미선이 태준을 불렀어요.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굶으면 안 되지. 어서 들어와. 그날부터 태준은 미선의 특별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학생, 밥은 챙겨 먹어야지.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미선은 태준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이에요. 사장님,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해.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태준이 졸업할 때는 학비까지 도와줬어요. 미선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 태준이 이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가족분들은요? 미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긴 얘기야. 태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시간 많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미선은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관심, 재산 증여, 그리고 배신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사람들이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이미 끝난 일인데. 미선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달랐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태준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사장님, 며느님이 SNS 하신다고 했죠?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몰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태준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이수영을 검색해 보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맞나요? 화면에는 수영이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맞아, 저애야.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 수영의 SNS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화려한 칠순잔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언제 올린 사진인지 확인해 볼게요. 날짜를 확인한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장님을 여기 모신 지 이틀 후에 올린 사진이에요. 미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자신은 요양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제주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법정에서 말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태준은 계속해서 수영의 SNS를 뒤졌어요.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모든 사치 생활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사장님 돈으로 산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미 증여해줬는데 어떻게 해? 부담부 증여였잖아요. 평생 모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준 거죠? 태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조건을 어겼으니까 계약이 무효예요.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미선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사건 전문가예요. 태준이 미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태준은 요양원에서 나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나야. 부탁이 있어. 전화 받은 사람은 호텔에서 총주방장으로 일하는 조리사였어요. 너 며느리 이수영이라고 하나? 아, 그 가짜 요리 연구가? 당연히 알지. 우리 업계에서 유명해. 가짜? 얘가 자기 요리 전문가라고 하는데 다 남의 레시피 베낀 거야.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어. 태준의 눈이 빛났어요. 혹시 증거가 있어? 많지.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복수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준은 미선에게 희소식을 전했어요. 사장님, 변호사 선생님 만나뵐 약속 잡았어요. 정말? 네. 그리고 요리업계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에요. 미선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태준아, 고마워. 사장님 은혜를 갚을 기회예요. 이번에는 제가 사장님을 지킬게요. 복수의 서막이 올랐어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는 순간 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수영이 소파에서 뒹굴던 민호를 흔들어 깨웠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거 봐. 법원에서 온 거야. 민호가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증여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선명했거든요.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머니가 이런 걸 할 줄 아실 리가 없는데. 수영이 서류를 갈기갈기 찢을 듯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서류에는 수영의 SNS 사진들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칠순잔치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구했지? 수영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거든요. 부산 맛집 할머니 vs 가짜 요리 연구가 며느리. 40년 전통 레시피 도용하고 시어머니 요양원 버린 며느리. 수영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기사에는 자신이 올린 SNS 사진들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미선의 과거 선행들도 함께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던 한미선 할머니,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부산 시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인물.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이런 인간들이 있나? 완전 짐승이네. 시어머니 돈으로 제주도 가서 친정엄마 칠순잔치? 역겨워. 저런 것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수영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민호도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어요. 박 팀장,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분간 쉬는 게 어떨까? 상사의 말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미선이 태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반면 민호와 수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어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미선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피고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시죠. 화면에는 수영의 사치 생활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명품 가방 2천만 원, 유럽 여행비 5천만 원, 제주도 칠순잔치 3천만 원. 숫자가 하나씩 읽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수영의 SNS 사진을 띄웠어요. 피고 이수영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지 이틀 후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주도 칠순잔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수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어서.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호통을 쳤어요. 증거를 보시죠. 이번에는 미선의 정신감정서가 나왔어요. 원고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며 법적 판단 능력에 아무 문제 없음. 수영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태준이 증인석에 섰어요. 20년 전 제가 굶주릴 때 한미선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어서 요리업계 사람들이 증언했어요. 이수영은 남의 레시피를 훔쳐서 자기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가짜 요리 연구가예요. 수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나왔어요. 속았습니다. 돈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선이 증인석에 섰어요. 70세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4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효도는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를 기만하고 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는 증인석으로 뛰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미선은 아들을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정숙. 법정 경비들이 민호를 끌어냈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승리. 정의가 이겼다. 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미선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미선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를 속이고 버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순간 태준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두 사람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판결이 나온 후 일주일 민호와 수영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강남 펜트하우스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수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수영이 명품 소파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집행관들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비켜주세요. 외제차도 명품 가방도 값비싼 가구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하루 만에 빈털터리가 된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수영이 텅 빈 방에서 울부짖었어요. 민호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다 당신 때문이야. 수영이 민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구슬렸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나만 탓하지 마. 처음에 계획 세운 건 당신이잖아. 두 사람은 매일 싸웠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는 나날이었습니다. 한편 미선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되찾은 재산으로 관광특구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부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태준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세요? 전통요리 전수원을 만들고 싶어. 미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젊은 요리사들에게 진짜 한국 요리를 가르치고 싶어.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말이야. 태준이 감동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은 자갈치 시장 근처에 미선 할머니 전통요리 전수원을 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요리를 전수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젊은 요리사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별 말씀을. 좋은 요리는 나눠야 더 맛있어지는 거야. 미선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초라한 몰골의 아들이 전수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일자리도 없고.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선은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어머니, 제발.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라. 미선이 단호하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어요. 민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미선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아드님인데.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 미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야. 너처럼 말이야.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선의 전통 요리법이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예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전수원에서 수업을 듣던 젊은 요리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셨네요.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요리를 전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선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미선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태준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준아, 고마워. 뭐가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두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민호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태준이 말했지만 미선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초라해져 있었어요. 수영이랑 이혼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미선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미선은 생각했어요. 70년의 인생이었지만 진짜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미선이 찾은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할머니, 내일 새로운 학생들이 온대요. 그래, 또 바쁘겠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좋은 요리를 가르치는 건 정말 기뻐. 미선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밖에서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선도 이제 자유로웠어요. 탐욕과 배신으로부터, 가짜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태준아, 저녁 뭐 해 먹을까? 할머니 손맛이 그리운데요. 그럼 미역국이나 끓여줄까? 좋아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 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진짜 가족의 저녁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요. 바다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